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문도령과 자청비입니다. 둘의 아름답고 애달픈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문곡성에 문도령이란 소년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어서 한양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한양으로 가서 글 공부하여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은 네가 정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책과 활을 챙겨가지고 한양으로 향하여 집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 마을에 이르렀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예쁘고 재주 있게 생긴 처녀였다. 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다. 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휘휘 저어 티 없이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버들잎을 한 줌 흩어서 물에 띄워주었다. 문도령은 그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훌훌 불면서 쉬엄쉬엄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처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이 주지 왜 버들잎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곱지 못하는군 하고 말했다. 처녀는 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거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건너라고 목이 몹시 마를 터인데 목마를 때 물을 급하게 들이키면 체하기가 쉽습니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물을 마시게 하느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문도령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한 노릇을 모르고 얕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의 말을 했소이다. 대단히 미안하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는 가령나라에 살고 있는 자청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물었다. 문도령은 문곡성에 사는 문도령인데 한양으로 글과 활쏘기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물거리다가 우리 오라비도 글과 활쏘기 공부를 하러 오래전부터 한양에 가려고 했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하고 물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처녀의 오랍이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 두 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자청비는 집에 가서 오라비를 한양으로 가게 차비를 해주고 오라비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는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갔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한양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내 아이도 멀고 먼 한양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자청비는 꼭 보내달라고 졸랐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로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자청비는 계속 졸랐다. 부모님은 그만 화가 나서 네 맘대로 하라며 역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한양에 가겠다고 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청비는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양으로 갈 차비를 했다. 자청비는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령이 기다리고 있는 데로 왔다. 그리고 누이한테서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눴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한양으로 향하여 길을 걸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고 생일을 물으니 한날 한시였다. 그래서 둘이는 더욱 다정해졌다. 한참을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길동무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걸이도 남자 걸음 같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궁리를 했다.
그러다가 한 좋은 깨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한양으로 가는데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활을 멀리 쏘기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다. 화살은 12발 걸어갈 자리에 떨어졌다. 자청비의 오라비 화살은 24발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의 오라비는 형이 되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의 오라비가 정말 남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고개 위에 다다랐다. 둘이는 거기서 쉬며 산구경을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 줄기를 멀리 뻗치게 하는가 내기합시다 하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그것 참 재미있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 누기 내기를 하기로 했다. 문도령이 먼저 오줌 줄기를 뻗쳤다. 문도령의 오줌 줄기는 바로 앞산에 봉우리에 닿았다. 그런데 자청비 오라비의 오줌 줄기는 두 서너 봉우리 저쪽에가 떨어졌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마한 붓대통에 대고 오줌을 누었기 때문에 먼 데까지 뻗쳐나갈 수 있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의 오라비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양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에는 자청비 오라비는 사발에다 물을 하나 가득 떠다가 두 사람의 사이에 놓고 서로 물을 쏟지 않게 조심하여 자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둘이는 물그릇을 조심하면서 자곤 했다. 그럭저럭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서 내려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더한 다음에 장가 들겠다고 답장을 써서 보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 공부도 그만두고 어서 빨리 돌아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다.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날을 물리라고 답장을 써 보냈다. 그 편지는 미처 다 집에 도착도 못했는데 또 편지가 왔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씌어 있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했다. 형님은 그대로 계시오. 하던 공부를 끝까지 마쳐야 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의 명이라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이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을 하고 한양까지 와서 한 집에 한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냈는데 문도령이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 하니 한양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아니세,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부모님도 배워야 하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나가겠어 하면서 한양을 떠날 차비를 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두고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오라비가 같이 가자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났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 가까이까지 왔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우리 오랫동안 길을 걷느라고 땀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세 하고 말했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 하고 맹물의 위쪽으로 갔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펐다. 한양에서 3년 동안이나 한방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하게 지낸 나를 뉘우쳤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문도령이 자기를 여자로 눈치채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문도령에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냇가에 있는 수양버들 잎사귀를 뜯어서 거기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지고 글을 써서 냇물에 띄워 보냈다. 문도령이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버들잎을 집어봤다. 그 잎에는 글이 씌어 있었다. 문극성 문도령아, 한방에서 연 3년을 같이 자고 지냈어도 남자 여자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는 무엇하러 한양 갔노? 문도령이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이내 마음 그다지도 못 알아봤나? 야속하다. 문도령아, 공부 잘한들 무엇하며 재주 좋은들 무엇하리? 장가간다네, 장가간다네. 문국성 문도령은 나를 두고 장가를 간다네. 가령나라 자청비는 어이하리, 어이하리. 문도령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황급히 뛰어서 냇물 위쪽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다 찾아보았지만 자청비는 아무데도 없었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정말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속마음을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기띔했어도 이럴 수야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 봤다. 자청비는 아무 데서도 대답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다. 문도령의 부모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며 바로 잔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도령은 자청비를 그리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기 전날에 죽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은 초상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객이 되고 말았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잎을 띄워보내고는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 보내기로 했다. 자청비는 혼인식을 마친 다음 가마를 타고 신행길을 떠났다. 자청비는 마음속에 문도령 생각이 가득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시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산모퉁이에 이르니까 교꾼의 발이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상해서 가마채를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가 하나 있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문국성 문도령이 장가가기 전날에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했다. 자청비는 가마에서 내려서 그 묘로 갔다. 그리고 그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무슨 잠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자청비,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자청비는 원통한 마음으로 무덤을 치고 울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저쪽에 꽂은 금봉지를 빼어서 문국성 문도령의 무덤 한가운데를 금을 그으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를 잊지 않고 그리거든 무덤이나 벌려다오 하며 넋두리를 했다. 그랬더니 묘는 살그머니 두 쪽이 났다. 자청비는 두 쪽이 난 물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은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맛자락을 붙잡고 도로 꺼내려고 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맛자락 끝에 조금만 몸종 손에 남고 자청비의 온몸은 문도령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다. 몸종들의 손에 쥐어진 저고리 끝은 노란 깨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다. 오늘날 깨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서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